자, 이 예시가 나와 있는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1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조건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분석해서 알아두신 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문에 나타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계약을 한 애가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시민할 때도 했죠. 17살은 저거 시민이야? 정치권이 있어? 없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는 상태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고등학생이 구매한 거 요거 중요해.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 구입한 상품이 다이어트 식품이고 그거의 금액이 60만 원이었대. 자, 이건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한 번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산 다이어트의 식품을 절반 복용한 상태.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0만 원어치 먹은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이어트 식품이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별표입니다. 요거 별표. 그리고 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하는 상태야. 자, 이때 판매업자가 뭐라 그러냐?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너 절반 먹었잖아. 그러니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줘야 돼. 얼마? 30만 원. 지금까지 네가 할부 결제를 통해서 2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은 절반을 나에게 돌려주고 먹은 절반 금액인 30만 원을 채워서 내야 되니까 10만 원 더 지불하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 자, 여기 사용한 만큼이 절반이고 지급한 금액이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절반 금액 30만 원까지 되려면 10만 원 더 지불해야 돼요. 밑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취소시키고요.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 절반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판매업자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고 판매업자가 지금 30만 원은 내야 돼 했잖아. 근데 요거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거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해주면 3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복용한 식품 절반 먹은 건 어쩔 수 없고 절반은 반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지불했던 금액 20만 원 있지. 이걸 학생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알겠지?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아까 별표 쳤던 얘 때문입니다.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이 문단에서부터 이제 왜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법적 책임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법적 근거의 첫 번째는 민법 제5조가 등장을 해요. 자, 민법 제5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대부분 부모가 맡는 경우가 많죠.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 여기서의 동의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얘기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계약을 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우선은 유효해요. 우선은.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 동의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자, 이건 이런 거야. 이 상품의 계약 기간이, 해약 기간이, 계약한 후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 우선은 물건을 구입했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그러면 그 물건은 객게 되고 대금은 상품을 판 사람께 되는 게 맞아. 계약이니까. 그런데 6개월 지나서 한 8개월쯤 됐을 때 법정 대리인이 우리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물건 돌려드릴게요. 대금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계약 취소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자, 그 이유는 왜 민법 5조에서 이런 조항을 갖다 집어넣어 줬는가?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요. 자신이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 이건 왜 그러냐? 간단히 생각해보면 사기꾼들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몸에 바르기만 하면 다이어트가 된대. 근데 뭔가 그 예시로 나와 있는 사람들과 그런 리뷰를 보니까 진짜 되는 것 같아. 그걸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했다 그러면 얘는 아직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야. 법에선. 그러니까 그런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보호해줘야겠지. 그래서 얘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효과가 없어서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라 그래서 안 된대. 그러면 피해를 보게 되잖아, 미성년자들이. 그쵸?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해약 기간이 넘어갔더라도 다시 계약 취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일문단 사례 같은 경우는 중도 취소를 했어요. 중도 취소. 원래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인데 얘가 다이어트 식품 절반을 먹어버렸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가려면 다이어트 식품 전체를 다 반환해주고 그리고 60만 원 안 내면 그만이야. 낸 거 돌려받은 그만인데 먹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상품 구매자는 상품을 반환해줘야지. 6개월이래. 자신이 받았던 전부를 다 반환해줘야 되지. 그리고 판매업자는 이미 받았던 20만 원 다시 돌려주고 그냥 안 받은 걸로 해야 되지. 그치? 그런데 얘가 절반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상품 반환해주고 대금 반환해주고 원래 없던 상태로 해야 되는데 절반을 먹었어. 그게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의 여기 별표 치세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치에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했어. 그리고 절반을 사용했어. 그럼 생활 필수품은 절반을 사용하는 동안 내가 이익을 봤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절반의 이익을 내가 봤으니까 절반의 금액은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봤다라고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절반을 먹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이익이 있었어야지 지불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위의 사례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었어. 이익이 없었어. 얘가 본 이익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금액 반환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금액 반환이라 금액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낸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 민법 제 141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거다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금액 지불 안 해도 된다. 이미 낸 건 돌려받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사문단에 제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생활 필수품 상품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 생활 필수품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현존 이익이 발생하면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 같은 애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야. 현존 이익이 없다고 봐. 그러면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의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해주고 절반 남은 거 돌려주고
이미 지급한 20만 원까지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왜?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익이 없었으니까. 이익이 있을 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먹은 만큼은 지불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 부분은 보기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보기에 이익이 있는 경우가 등장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그 생활필수품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면 반환 내가 사용한 것만큼만 받을 수 있고 사용한 건 금액을 지불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판매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붙임머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붙임머리를 하는 업장인데 미성년 학생 2명이 와가지고 붙임머리를 한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카드 결제가 딱 되자마자 전화가 왔어, 매장으로. 자기네들은 그걸 하는 걸,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판매업자 어떻게 해줘야 돼? 돈 다시 뱉어내야 돼. 근데 판매업자가 이 사람이 글 쓴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부모님 허락을 받고 왔다라고 학생이 얘기를 했대. 근데 그 받고 왔다라는 학생의 말로는 판매업자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판매업자가 보호받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 우선 판매업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는 머리 실컷 다 붙여줬어. 그리고 금액 받았는데 다시 환불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 계약 취소 상황이 생겨. 그럼 그 사람 손해잖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취소권 행사를 배제시킬 수 있어요. 계약 취소권을 넌 안 돼 하고 배제시켜버릴 수 있어. 자, 어떨 때 그러냐?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을 경우, 혹은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경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그 붙임머리 학생 2명이 부모님이 동의했어요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말로는 안 돼. 서면이 필요해요. 서면이 필요해. 혹은 부모와의 통화가 필요하던가.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야. 근데 만약에 서류를 통해서 동의서를 얘가 받아서 제출을 했다, 판매업자한테. 부모님이 동의했어요라고 해서 얘를 속였어. 동의를 안 한 상태인데 속였어? 그럼 걔는 취소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취소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알겠지? 그래서 A 친구가 노트북 매장에 노트북을 구입을 하러 갔어. 근데 얘가 미성년자야.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해 갔어. 자기가 동의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갔어. 부모님 사인인 것처럼 자기가 사인을 해서. 그리고 노트북을 구입했어. 근데 얘가 집에 와서 그 노트북 구입한 걸 엄마한테 들킨 거지. 그래서 엄마가 노트북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판매업자한테. 난 동의한 적 없다. 계약 취소할 거다. 노트북 돌려드릴 테니까 금액 반환해줘라. 자, 반환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얘가 거짓말을 치면. 알겠지? 그럴 때 취소권 행사를 배제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A가 아까 노트북을 구입하러 왔어. 얘 미성년자야. 그리고 노트북을 얘가 구입해 갔어. 그리고 나서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줍니다. 1개월 미만이면 안 돼.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고 부모님에게 공지를 해요. 법적 대리인에게. 이 상품 구매하는 거 맞는지, 계약 체결하는 거 맞는지 확답해 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이 한 달이 넘은 시점까지 확답 연락이 없다. 그럼 계약 체결된 거예요. 취소 못합니다. 확답됐다라고 인정이 돼서. 알겠지? 그래서 그 기간 내 미성년자 법적 대리인의 확답이 발송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야 돼요.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돼요. 근데 뭐 20일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노트북 구입한 애 부모님이 구입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이거 취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건 취소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철회권이 있는데, 법적 대리인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 내가 확답을 촉구했고 1개월 이상의 시간을 줬어. 자, 그런데 1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계약이 된 거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한 달에 내가 시간을 주긴 줬는데 뭔가 찝찝해. 그럼 계약의사 그냥 철회시킬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냥 안 할래. 그냥 물건 다시 갖고 오세요. 돈 다시 가져가세요. 계약 취소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철회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 상품 구매자 신분이 미성년자인 걸 몰라야지만 쓸 수 있어요. 알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친구가 구입을 해서 갔어. 근데 제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인을 안 했어.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충 20살쯤 됐네, 대학생인가 보다 하고 노트북을 판매를 했다. 근데 그 친구가 미성년자인 걸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나 이거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어. 나 이거 확답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이 들어오면 환불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확답이 안 들어오는 걸 내가 기다렸다 이 계약 체결되는 걸 막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거 귀찮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먼저 계약 철회를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학생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더라. 나 성인인 줄 알았어. 노트북 가지고 와. 돈 다시 돌려줄게. 안 돼. 이렇게 철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오케이? 요 세 가지 권리가 법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판매업자 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요 구간 같은 경우도 보기 문제, 사례 문제로 제시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건을 알아두세요. 자, 얘가 중요해. 얘. 조건이 붙어 있어.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조건 없어요. 내가 저 친구가 미성년자인 걸 안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민법 제5조 얘기가 또 육문단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들의 계약이 안 되는 걸 법에서 명시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예외사항이 하나 추가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김밥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같은 일상적 거래는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도 계약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 제5조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아직 사회적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없다,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걸 집어넣어 준 거지. 근데 얘들아, 일상적으로 버스 타고 식음료 구매하는 건 사회적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필요한 행위니?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 거야. 이건 이 정도의 계약은 사회적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없어도 가능해. 그러니까 민법 제5조에서는 이런 경우는 예외, 단독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6문단에 나오는 5조의 이유, 근거를 물어보면 뭐 적어주시면 되냐면 2문단에 나오는 이 얘기 가지고 추론해 주시면 돼요. 추론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개관을 보면, 이 개관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답지 국가에서 나눠주는 거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 글에 개관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 이 글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이랑 관련된 법률 상식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례 체크해 주세요.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5조에 의하면, 이런 건 인용이죠. 5조 내용이 인용돼 있어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적 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여기 6문단에 나와 있고요.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체약한 계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약 기간이 넘어가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6문단의 상황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오케이. 자,
자, 질문 있어? 이해 안 됐거나 이런 거? 자, 없으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